뭐 내가 자진해서 일한다고 하긴 한 건데 아무렴 편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네. 영안실 특유의 냄새가 이런 거였구나. 이 냄새 때문에 그런가 괜히 더 막 을씨는스럽고 그러네. 아 잠깐만, 여기 어디에 넣어뒀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영안실 근무자 안전수칙서. 장례식장, 영안실 특유의 분위기와 세간에 떠도는 괴담 등으로 지레 겁부터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안실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세상에 머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고인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해 주십시오.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테트라폭신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테트라폭신이라고 적혀진 화약통을 발견했을 시 폐기실에 가서 즉시 버리십시오. 영안실에 있는 시신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1번 수칙에서 말한 것처럼 영안실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머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모든 시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뜬 시신을 목격했다면 그분의 눈을 감겨드리고 입구에 걸린 극락도 앞으로 가서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은 그저 미련이 남았거나 억울한 것뿐입니다. 염습 특성상 혼자서 진행합니다. 일정상의 이유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서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내부에 1명, 외부에 1명, 총 2인으로 진행하며 그 이외는 반드시 1명이서 진행합니다. 염습 중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자신 이외 인기척이 들린다면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주 드물지만 사망 판정을 받고 옮겨진 시신이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영안실 내에 벨을 눌러주십시오. 간혹 영안실에서 어떤 낡은 재단을 발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발견했다면 푸른색 서랍에 있는 붉은 칼을 재단에 꽂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일을 마치신 뒤 집에 들어가 절대 집 밖을 나서지 마십시오. 영안실 내부에서 무언가 두드리거나 혹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천장에서 나는 소리라 판단될 경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매달 6일 오후 가장 늦게 들어오는 시신은 반드시 수술대 옆 가장 낮은 캐비넷에 보관 바랍니다.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사후 경직으로 인해 시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비넷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 이는 사후 경직 때문이니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중 전 근무자에게 시신이 눈을 떴다,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등의 소리를 들으면 고생했다고 들어가서 쉬라 하고 그냥 넘겨주십시오. 시신이 움직이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신이 입은 옷이나 차고 있는 시계 등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도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죽은 자의 물건은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느 시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면 그 시신이 있던 거치대를 찾으십시오. 있다면 무사하겠지만 없다면 그 즉시 어느 방법으로든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시체가 웃고 있다면 잠시 얼굴을 천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표정은 사후경직으로 인한 현상으로 흔한 일이지만 웃는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한쪽 구석에 매장터라는 방이 있습니다. 매장은 실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안실은 고인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곳일 뿐입니다. 발견 시 문을 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의 열기는 여러분들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기 충분합니다. 마차 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면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 자리에 산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흉의 무례함입니다. 만약 아기의 시신 아래에 부모의 시신이 깔려 있다면 절대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시신이 움직였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 시신을 확인하러 가십시오. 위험하지 않습니다. 매일 업무 보고서를 씁니다. 만약 업무 리스트에 이 세계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쓰여 있다면 그것을 작성한 이의 존재는 사라져 있을 것이며 그 업무는 리스트를 본 여러분만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물 입구에 누렁이라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영안실에서 나올 시 그 개가 당신을 향해 짖는다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청소부가 깨우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실내에선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음도 놓치지 않을 만큼의 정숙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나폴 애군병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올해로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다른 애견병원과 동일하며 입원 및 응급 상황을 위해 한 달에 1-2회 정도 야간 당직을 합니다. 급여는 협의 가능하며 복지 및 기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야간 당직 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이 존재하오니 지원 전 안전수칙서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는 개들이 낮에 비해 많이 짖기 때문에 귀마개 등을 착용해 주십시오. 어두운 밤 개들이 많이 짖는 이유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교대 인수인 개시, 동물들의 자세, 건강, 도구들의 위치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야간에 병원 구석 어두운 곳에서 네 발로 기어가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검은색 무언가를 보셨다면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저 생전에 개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강아지 중 콩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없습니다. 콩이라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시 목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개들을 치료하기 전 클리퍼로 털 속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장목견들은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들의 털 속은 작은 무언가들이 살기 최적화된 곳입니다. 개는 그 무엇보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 그들을 치료하는 여러분 또한 충성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근무자는 애견병원 내 강아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강아지 또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강아지는 특히나 상태를 알 수 없으며 완전 격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 시에도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CCTV를 가능한 많이 확인해 주십시오. 간혹 고양이나 토끼 같은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이 CCTV에 포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들이 포착될 경우 그 동물들이 포착된 장소를 청소해 주십시오. 이곳은 애견병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아두십시오. 반려견이 아프다며 데려온 사람의 손톱이 붉고 그에게서 단내가 심하게 난다면 그를 최대한 빨리 내보내십시오. 아시다시피 초콜릿은 개에게 그 무엇보다 위험한 독입니다. 야간에는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외상외과 치료를 받는 동물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료를 넉넉하게 비치해 놓으십시오. 이는 굶주린 무언가가 피냄새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광기에 찬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상한 개를 목격하신 경우 즉시 바닥에 엎드려 인기척을 최대한 숨기십시오. 그 개가 여러분이 주변에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멍한 표정으로 대답 없이 본인의 상처 부위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꺼이 간단한 봉합수술만을 해주십시오. 과거의 기억에 이끌려왔을 뿐입니다. 개들이 간혹 자세를 잡고 하울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입원하였지만 입원하지 않은 개들도 있습니다. 그중 멈멈미라는 개는 어느샌가 입원해 있으며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기에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의 존재는 몸이 필요한 법입니다. 11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그 강아지는 저희 애견병원에서 특별 입양한 강아지입니다. 그 강아지에게 관심을 마음껏 표현해 주십시오. 그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 사실을 무시한 채 개들을 괴롭혔다면 인간도 그것에게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무 중 말을 조심하십시오. 듣고 있는 애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 어떤 식으로 되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동이 트기 전 병원 내부를 간단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애견병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의 강아지 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마치 굵은 가시와 같이 뻣뻣하고 딱딱한 털을 가진 강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쓸어 모은 털 중에 저런 털이 섞여 있다면 주위를 살피며 야간 당직실로 빠르게 이동해 주십시오. 병원을 걸어 다니는데 벽에 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면 눈을 절대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 병원 터에 개를 믿었다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을 너무 불신하지 마십시오. 개들이 거울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짖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해 그럴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모안과입니다. 기와의 입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출근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꼭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들을 같이 적어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진료부터 수술까지 저희 병원 내에서 진행합니다. 규모가 큰 수술일 경우 담당의로 배정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배정받는 경우는 없으니 이 점 기억해 주십시오. 두세 달에 한 번꼴로 낡은 간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며 수술실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착각일 뿐 마치 환각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 기억들은 며칠이 지난 후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지만 그 간호사에 대한 흐릿한 잔상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희 병원은 총 5층 규모로 되어 있으며 1, 2층은 데스크와 일반 진료실, 3층과 F층은 입원실, 5층은 수술실입니다. 3층과 F층에는 입원실과 비품 창고가 같이 있습니다만 F층이 아닌 4층 혹은 4층이라고 말하거나 수괴하는 자가 있다면 최대한 그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세척실로가 어깨와 등을 털어주셔야 합니다. 개안 혹은 영아과 관련된 진료는 지하 1층 진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눈동자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사시 환자들일 뿐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글라스, 붕대 등으로 눈을 가린 환자가 와서 세몸이라는 의사를 찾는다면 출장 중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오랜 병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것을 가져갈 것이고 세몸이라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에게 시력 검사표를 두 눈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환자를 봐주려는 간호사가 있다면
절대 환자가 그 간호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나라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들은 전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간혹 수술실에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인원이 목격된다고 하는데, 그는 수술에 어떤 방해나 진행을 하지 않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매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흰자위가 없는 검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2번 서랍에 있는 계피 사탕을 건네주십시오. 다른 행동이나 말을 건네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눈색을 잘 봐주십시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색깔은 상관없지만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색은 5번 수술실로 안내하십시오. 렌즈를 착용한 것일 수 있지만 판단은 5번 수술실에서 합니다. 그냥 보내십시오. 수술 후 마취가 깨지 않아 눈을 뜨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보조해 주십시오. 시각이 차단된 상태인 그들은 외부의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수술실에서는 항상 환자의 안전과 청결을 1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나 간호사가 위생을 신경 쓰지 않거나 의사가 너무 위험하게 수술을 한다면 수술이 끝난 후 보안실에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들만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간혹 세 번째 눈을 가진 환자가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평소대로 진료를 해주십시오. 늘 다양한 눈을 보는 우리들에게만 그것이 보일 겁니다. 그는 단순히 초월했을 뿐입니다. 시력 검사를 받는 환자의 시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합니다. 허나 환자의 시력이 비정상적으로 안 좋으면 검사가 끝난 후 양쪽 눈 둘 다 4.4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감염된 후의 초기 증상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진료 후 공식적으로 안내한 약국으로만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타 약국까지는 매우 험난할 것이며 온갖 환각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끔 수술 후 블루필드 내시 현상으로 재방문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십시오. 파란색 점이나 올챙이 등의 모형이 보인다면 상관없지만 다른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환자를 회복실로 데려가십시오. 수술 도중 다른 게 들어갔을 뿐입니다. 뒤처리는 회복실 담당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맡기십시오. 눈동자가 사람이 아닌 고양이나 독사를 연상시키는 환자가 온다면 간단한 처방만 해주고 돌려보내십시오. 사람보다 오래 산 동물이 사람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설화는 오래전부터 내려왔습니다. 유아, 어린이 담당의가 있습니다. 이 담당의는 어린이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분홍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만약 분홍 가운 대신 빨간색 가운을 입고 있다면 그날은 어린이 진료는 받지 마십시오. 그가 어린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말이죠. 검사실 서랍에 레이저 포인터 등 시각에 악영향을 주는 물건들이 있다면 꺼내서 숨겨주십시오. 시각을 퇴화시키려는 그들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원내 TV에서 야구 방송이 송출될 때 현중 위칙스라는 구단의 경기가 진행된다면 TV를 종료해 주십시오. 사람의 몸 안에 별이 보인다는 사람이 온다면 즉시 사람의 눈을 천으로 가려주십시오.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능력을 가진다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됩니다. 매일 수칙서를 보며 이 수칙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수칙이 아무런 이상 없이 평범하게 보이셨다면 여러분의 눈은 아직 안전하니 안심하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신입 직원들이 많이 온 것도 있고, 이 기존 직원분들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생각으로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퇴근하고 빨리 집 가고 싶은 마음은 잘 알지만 금방 끝나니까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평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입니다. 종합상담팀은 주말 및 공휴일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출근하지 않으며 야근 또한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기 출근할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팀 단위로 교대하며 식사합니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밖에서 먹거나 자유롭게 식사하십시오. 회사 건물 주변에는 백반집이 많습니다. 어느 집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반찬들이 나올 겁니다만 유독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젓갈이 나온다면 무슨 젓갈인지 한 번쯤은 물어봐 주십시오. 대답을 얼버무린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먹으느라면 물어보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헤드셋을 상시 착용한 상태로 일을 하는데 전화 연결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자동 연결이므로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딴짓을 하며 보는 몇 초간의 정적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연휴 전주 혹은 행사 기간 중 수없이 많은 콜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복지 차원에서 음료 및 다과가 제공됩니다. 선택은 할 수 없으며 모두 취식이 확인이 되었을 때 퇴근이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이 된다면 자동으로 녹취가 됩니다. 고객들의 폭언이나 협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절대 팀장급 이상의 허가 없이는 녹취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고객님과 연결된다면 화면에 팝업창 하나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해 주십시오. 상담원이라 하여 무리한 요구까지 듣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주소와 함께 음식을 주문하는 전화가 온다면 특수 절차 매뉴얼 3페이지를 확인 후 매뉴얼을 따라 주십시오. 상담을 종료한 고객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전 상담사와 전화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본인이 상담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되 강성 클레임을 걸 경우 혹은 김 상담사와 통화 요청을 한다면 확인 후 다시 전화한다고 말을 하고 통화를 종료해 주십시오. 그 후 해당 고객은 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전화번호를 헷갈려서 잘못 전화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잘못 걸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안내를 무시한 채 모미 아파트 108동 106호에 산다며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다면 헤드셋을 벗어서 귀를 막아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그 고객님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연결된 고객님이 한 가지 단어 혹은 숫자만을 말한다면 1분 안에 반드시 끊는 것이 좋으며 해당 통화가 녹취된 녹음본은 반드시 팀장에게 보고하여 삭제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조치는 이후 인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여러분에게 과거나 미래의 무언가를 조심하라는 고객이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친절히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이 필요한 건 꼭 현재의 사람만이 아니며 이 전화는 어느 시계탑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직원 복지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는 마사지사는 맹인이며 여성분이 오십니다. 남자 혹은 맹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전화를 받았을 때 그저 잔잔한 음악만이 흐른다면 잠시 대기해 주시고 서서히 음악 소리가 격정적으로 변해간다면 자리에서 발을 3번 굴러주십시오. 통화망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으며 언제 돌변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상담 종료 후 어떤 상담을 진행했고 응대는 어떻게 하였는지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니 간단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다만 이 기록에
살려줘라는 단어만 도배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십시오. 절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잊으면 안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객 중 기계음으로 난수암호를 말하는 고객이 있다면 바로 팀장 혹은 실장 전화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고객님들 중 분에 못 이겨서 회사 주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람이건 무언가의 존재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팀의 팀장 혹은 실장님들이 먼저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출근했다면 종합 입팀, VIP 3팀, 민원실 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 건너편 상가에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만약 출근 후 자신의 책상에 탁구공이 있다면 귀찮으시겠지만 건너편 탁구장에 반납해 주십시오. 탁구공을 본다면 아무 말 없이 다녀오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업데이트 혹은 장기간 프로모션이 진행될 경우 퇴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끝나며 강사님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사원증은 최대한 깊숙이 숨겨두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지막 퇴근은 센터장님이 하십니다. 팀장님, 실장님, 센터장님께 퇴근 전 인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주십시오. 모두가 퇴근하고 센터장님만 남아있을 때 의자 옆 혹은 센터장님 바로 옆에 검은색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다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도 빨리 퇴근하세요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을 들은 센터장님은 알아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내일 봅시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 모미씨, 그 나타바이러스 안전수칙서 어디 있죠? 내일 신규 직원들 들어온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데. 네? 나타 바이러스요? 네, 나타바이러스. 왜요? 아니에요. 저기 3번 캐비넷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나타 바이러스라고? 나타바이러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체와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혹시라도 접촉이 된다면 스스로 격리실로 들어가 주십시오. 격리실은 한번 문이 닫히면 밖에서 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열리지 않으며 자신의 불찰에 대해 후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므로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 어떤 사람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발설의 대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나타바이러스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 속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이는 고대 지구에 존재했던 바이러스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간이 감염되었을 경우 9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공기 중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될 것입니다. 나타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3개월로 숙주에 따라 변하고 있어 연구원들은 출퇴입 시 감염 여부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타바이러스에 인간이 감염되었을 경우 3단계에 걸쳐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설사와 어지러움증, 객혈 증상을 보이고 약 20분 정도 후 강력한 환청, 환각 증상을 보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눈의 검은 자가 사라지고 기존의 치아가 전부 빠지며 육식동물과 유사한 날카로운 이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소 내에 감염 증상을 보이는 자가 1번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각 사살해도 좋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자들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1단계에서 2단계 증상을 보일 때까지 약 2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3단계 변이 과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항체를 가진 자들은 즉시 프로젝트 아담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타 연구시설로 이송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황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마십시오. 쥐, 개, 돼지,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들에게 실험한 결과 이 바이러스는 동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몸 안에서 자신이 옮겨갈 새로운 숙주를 찾을 때까지 동명과 유사하게 모든 세포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은 바이러스를 몸에 가진 채로 살아가며 혹시라도 인간이 먹게 된다면 바이러스가 동면에 깨어나 인간을 감염시킬 것입니다. 연구소의 각 구역은 독자적인 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 유출 시 해당 구역은 격리 소각됩니다. 격리, 소각 대상 구역의 근무자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구역 격리 후 같이 소각됩니다. 쥐, 개, 돼지,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들에게 실험한 결과 동물들에게도 인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에 진행된 모든 동물들은 소각을 하고 있으며 실험 동물들에게는 붉은색의 실험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붉은 실험표가 붙은 동물들이 멀쩡히 살아있다면 즉시 보안팀으로 호출해 주십시오. 2층 R-2구역, U-1구역은 3등급 이상 보안 승인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연구원 혹은 3등급 미만의 보안 승인자들은 절대로 이 구역 근처로 오지 마십시오. 이곳의 경비병들은 참을성이 없을 뿐더러 일말의 경고 없이 바로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최근 나타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 연구소를 공격하여 바이러스를 빼앗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단체는 자신들을 뱀의 손이라고 부르며 특징은 신체 부위에 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손이나 손등 부위에 문신이 있다고 하니 손이나 신체 부위에 뱀 문신을 한 자들을 목격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구역을 봉쇄하고 보안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들과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구소 내 필요 물품 요청은 양식 내 수기로 작성된 품위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전달하여 허가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므로 필요 물품은 미리 예상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바이러스들은 변이를 보였지만 변이 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안이 발견되는 대로 상부에 보고해 주십시오. 만약 연구소 전체에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통제 불가 상태가 된다면 안내방송에 따라 식당에서 배급하는 알약을 먹으십시오. 알약은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고통을 끝내드릴 겁니다. 알약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과 참혹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타 바이러스는 수칙서에 나오는 가명일 뿐 연구소의 그 누구도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인원이 있다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원래 다음 주에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정 조정이 돼서 오늘 급하게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됐네요. 한 반년 만에 뵙죠? 안전과정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시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물류 창고는 5개의 종합 쇼핑몰의 물류를 저장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건이 섞이거나 파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 및 작업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전 7시, 오후 8시 30분 물류 차량이 들어옵니다. 보통은 쇼핑몰별로 분류되어 물류가 들어오지만 간혹 섞여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출하 전 물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미니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류를 정리하고 옮기는 일이 많습니다. 지게차를 운행해 본 적이 없다면 절대 운행하지 마십시오. A동과 B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만 개방합니다. 두 동의 문은 물류과장님이 직접 개폐하고 있으니 이 시간 이외에
A, B동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안에 있다면 문을 닫기 최소 10분 전에는 나와 주십시오. D동은 우리 물류 창고 중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D동 입구에는 무전기가 있으니 반드시 챙겨서 들어가 주십시오. 안에서 무전기를 이용해야 할 만큼 넓지는 않지만 간혹 바로 옆 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모습과 말을 듣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식료품 창고는 냉동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습니다. 출입 전 반드시 보고 후 이용하며 들어가고 나서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전동문 왼쪽에 있으며 오른쪽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류 창고 어느 동에도 사람 크기만한 곰인형 혹은 2m가 조금 안 되는 마네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몇몇의 직원들이 빛이 잘 들지 않는 창고의 어두운 곳에서 곰인형이나 마네킹을 보고 섬뜩했다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직원들은 현재 전부 퇴사한 상태이며 그들은 신체 부위를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겪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곰인형과 마네킹을 직접 치우려고 했다는 점이며, 혹시라도 곰인형이나 마네킹을 목격한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간혹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 경보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다만 푸른색의 화재 경보가 울릴 시에는 모든 작업을 멈추시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저희 물류 창고의 정상 화재 경보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출근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닥에 붙어있는 구역별 번호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번호표를 잘 봐주시고 이상한 게 없다면 작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물류 창고에 D동은 없습니다. 간혹 수칙서에서 D동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있을 경우 무시하십시오. D동은 옛날에 존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현재는 F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D동을 볼 경우 물류 창고에서 나간 후 아무 직원이나 붙잡은 후 자신을 F동으로 데려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모든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점심을 먹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업무량이 많아 불가피하게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면 각 팀의 팀장에게 보고한 후 허가를 받는다면 시작해도 좋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6월, 12월 마지막 주는 물류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의 재고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상한 점은 사고를 당한 직원들은 혼자 있다거나 평지에서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서라도 2인 1조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의 문은 언제나 어느 때나 자물쇠가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평범하게 두는 것이 최고의 격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문을 건드린다면 2초 안에 귀를 막아주십시오. 창고 내 흡연은 금지입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다른 직원에게 피해일 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창고에서 담배 연기가 빠지기 힘들며 담뱃불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담배 연기가 그들을 자극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출퇴근 체크는 3년 전부터 어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이 서류로 출퇴근을 체크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종이 출근부를 가져와서 적으라고 한다면 이미 작성했다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물류 창고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휴게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업무 특성상 짧게 일하고 관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그들이 왜 그만두었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 수칙은 물류창고 안전수칙에서 18번에 위치한 수칙으로, 이 수칙은 여러분이 수칙을 타인에게 들은 것인지 직접 읽은 것인지 확인하는 수칙입니다. 차후 점검에서 이 수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모를 경우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직접 읽어보시는 거라면 다시 한번 이 수칙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출근에 앞서 당사에서 근무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먼저 우편물을 발송해드립니다. 출근 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근무하시는 동안에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는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필요시 사무실에 나와서 추가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실 경우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다면 밤 9시 이전에 반드시 퇴근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근무하실 사무실은 5층에 있습니다. 계단 혹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실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경우 통로를 막고 있는 문을 열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는 인수인계시 기본 지급되지만 분실 시 인근 열쇠 가게에서 복사할 수 있게 임시 대여를 해드립니다. 열쇠 가게는 오직 현찰 결제만 가능하며 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사무실에서 바닥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무시하십시오. 그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바닥이 진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아무리 급해도 2개의 인접한 층을 동시에 누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2층과 3층을 동시에 누르시면 안됩니다. 만약 인접한 층을 동시에 눌렀다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내리신 후 1층 경비실에 알려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통해 옥상으로 갈 수 있지만 옥상을 이용하실 경우 적어도 하루 전에 1층 경비실에 미리 알려주십시오. 옥상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 1층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화장실이 내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실 경우 1층을 이용해 주십시오. 1층 이외의 층에서 화장실 문이 열려 있더라도 무시하십시오. 3층 복도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약간의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복도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붉은 빛이 커져가면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면 복도가 완전히 붉게 물들기 전에 1층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서 30분 동안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 복도가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면 출구가 나올 때까지 눈앞의 복도를 따라 전력을 다해 뛰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하에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풍선, 블록, 색종이 등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이 잔뜩 있습니다. 다만 지하 쉼터에서 주변에 풍선이 놓여있는 문을 보셨다면 그 문을 열지 마십시오. 저희 직원들 중 그 누구도 문 주변에 풍선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는 사무실의 위층, 즉 6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저 경비 직원의 실수로 안정장치를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전화기로 경비실에 연락만 하고 굳이 직접 끌어가지 마십시오. 외근 시 회사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담당 직원으로부터 결제를 받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직원이 결제 서류에 지장을 찍을 것을 요구할 경우 잠시 급한 연락을 받는 척 나와주십시오. 10분 뒤에 들어가면 그 직원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선 한 사람당 매일 국수 한 그릇을 무료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수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메뉴 중에 기고람사라는 메뉴가 보인다면 식당 직원에게 내일도 갈비찜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십시오. 그 다음 식당 직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7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풍선이 놓여있는 문을 열면 신나는 파티장이 올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보안에 주의해 주십시오. 특히 비밀번호 기억이나 자동 로그인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보를 누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싫어할 만한 명분을 줘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잠을 자지 마십시오. 잠을 자야겠다면
2층에 있는 숙직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것은 그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까지가 당사의 안전수칙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안전하고 건강한 새내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